종목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인사드리는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윤희, 현희, 진희 이렇게 유현, 진과 주식 코치님들이 함께 종목들을 콕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톡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종목 콕, 종목 톡 속에 숨겨진 알짜 정보와 함께 유현진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책임지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장중 130달러를 돌파를 했고 일본과 홍콩 시장 3% 전후의 하락. 이제 푸틴의 행보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월요일부터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불안감에 휘청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3차 협상이 오늘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매수 물량을 받아냈는데 코스피는 무려 개인이 2조 가까운 매수에 나섰지만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입니다. 네, 전체적인 하락장 속에 오늘 풀력 관련주, 비료주, 시멘트주 등 전쟁 관련된 종목들만 강한 장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엔 대선이 있죠. 또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만큼 변동성 있는 일주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에서 전략 함께 세워나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을 콕콕 집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 함께 나눠보시죠. 그럼 오늘의 잘난 주식부터 저 현희와 만나보러 가실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고려 시멘트입니다. 날아올라. 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경제 제재로 유연탄 공급 우려가 확대되면서 시멘트주가 급등을 한 하루였는데요. 고려 시멘트는 6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고려 시멘트의 하늘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려 시멘트에 이은 잘주 다음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주 콕톡에서도 잘주에 선정되었던 종목이죠. 급락장 속에서도 탄탄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인데요. 오늘도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루트로닉의 전진에 지금이라도 합류해도 될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난 주식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유가가 한때 130불을 넘었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의 실적 안정성까지 부각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이 변동성 확대 구간 대안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 잘난 주식 다음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새로운 스타일 흥행 예감, 국내 유일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 제조업체인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신사업 실적 모멘텀의 가속화를 기대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과 목표가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난 주식 마지막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수주야 너만 믿을게. 국제유가 상승과 수주 실적 기대감에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6거래일 내내 순항하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레벨업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 고려시멘트, 루트로닉, 한국가스공사, TCC 스틸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주코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콕으로 선정된 잘난 주식 톡 나눠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 5종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이 부분 찬찬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루트로닉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거래 연속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외국인도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금 예측 불가능한 시장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세 흐름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포인트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워낙 좋지 않은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도 리허설 중에서도 정말 뜨겁게 저희의 이야기를 달궜지만 지금 피부과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또 해외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클래시스라던가 파마리서치라던가 좀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왜 루트로닉을 좀 이렇게 원픽으로 꼽으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써봤잖아요.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주위에 이제 물어보면은 클래시스를 많이 슈링크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쓴다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피부과를 이렇게 가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형광 간판, 입간판으로도 클래시스 슈링크가 많이 나타나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쪽의 법인에서 상당히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2020년 전에는 계속 적자가 나다가 2020년 말부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자 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도 리쥬란이라든가 이렇게 맞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외 수출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루트로닉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환율에 굉장히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효과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수출 쪽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환율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실적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본업이 긍정적일 때 이러한 요인은 플러스 알파 덤으로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오신 파트너는 어떻게 보셨어요? 루트로닉에 대해서요. 네. 요즘 신고가가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워낙 좋기도 하고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죠. 좋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리오프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일단 리오프닝 섹터의 매력은 기저효과가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섹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저효과 하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제 올해 조금만 좋아져도 와 이만큼 좋아졌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행이나 카지노나 이런 쪽에 발현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구조적으로 원래 계속 성장하고 있던 산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 아니었으면 더 많은 성장을 했을 법한 그러한 섹터로 저는 에스테틱을 일단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계신 섹터는 엔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엔터도 코로나 때 실적 좋았잖아요. 하지만 어떤 리오프닝의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좀 더 리오프닝 시대가 됐을 때는 실적이 올라오는 폭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현재 에스테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주가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연코 대장주는 루트로닉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투자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에스테틱이라는 산업이 보통 기계를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계를 사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한번 볼륨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계가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 소모품을 팔아요. 근데 이 소모품이 OPM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두 번의 성장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주가로 발현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클래시스의 슈링크였거든요. 그래서 1,000억짜리가 1조가 넘는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텐베거가 나왔기 때문에 와. 그러한 관점으로도 중장기로도 지금 시점에서는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루트로닉 그 차트를 좀 보니까 이게 이제 차트 또 보시는 분들은 정배열, 뭐 역배열 이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정배열이고 또 하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 지금 환기 종목이고 네. 그래서 환기가 언제 해제가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정배열이긴 하지만 이제 신고가 2021년 8월 뭐 여름 정도에 한 22,000원 정도를 한번 찍었는데 네. 그거를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올라온 게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환기 종목이라던가 신고가를 넘어섰다던가 이 정배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주가만 보자면 뭐 환기가 잘 되고 있기는 네.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문제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해외 쪽에 매출 인식이 조금 지연이 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뭐 문제가 되었던 측면이었고요. 이게 회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을 거고 추측인데 마무리를 지었을 거고 3월 말이면 여기에 대해서 뭐 회계에 대한 뭐 감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3월 말에요? 예, 긍정적인 영향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그리고 아까 박우신 대표님께서는 소모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OPM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은 큰 차지를 한다. 네. 그럼 이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소모품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레이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아닌가요? 예, 현재 소모품 쪽 매출 비중은 7%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투자자분들이 또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왜 미용 의료기기 쪽, 미용 쪽은 소모품 쪽의 이익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신규 장비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나간 게 19년, 20년 시기거든요. 네. 이게 기존에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장비가 나갔다고 하면은 그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한 8천만 원 이상의 장비가 나가기 시작했고 이 소모품 자체는 그 장비가 나가고 이어지면서 한 2년 정도의 통상 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모품의 그 이익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비만으로 일단 상승이 나타났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포인트기도 해요. 이제 7%에서 만약에 소모품의 비중이 뭐 10%, 2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의 포인트로 소모품의 그런 실적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루트로닉이 지금 이제 에스테틱과 리오프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루트로닉을 처음으로 접한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이 황반변성이라는 키워드로 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알라이아 네. 맞나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지금 추가적으로 좀 점프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루트로닉을 좀 더 에스테틱 쪽으로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그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시장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키거든요. 현재는 지금 키가 미용 쪽으로 맞춰 있잖아요. 미용품 쪽으로. 예, 이쪽에서 조금 더 그 확대를 해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황반 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거는 플러스 알파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요인 자체는 현재 뭐 주가라든지 시가총액이라든지 실적의 그런 조화안에서 뭐 플러스 알파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루트로닉 관련해서 질문 더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아니요. 박우신 대표님한테 루트로닉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를 나눴던 파마 리서치도 있고 뭐 하이로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클래시스도 있고. 지금 가장 매력적인 거는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저는 약간 언더독을 좋아해요. 제 성향 자체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올을 가장 눈여겨보고 비올. 있고요. 비올. 네. 네, 다소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네, 어떤 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루트로닉도 아직은 소모품 비중이 적잖아요. 네. 실제로 2,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일단은 기계를 먼저 파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실제 소모품까지 나가게 되면 실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소모품 팔릴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클래시스도 보면 텐베거가 이게 뭐 1년 만에 난 게 아니라 2, 3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와. 이게 천억짜리가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지금 비올이 1,00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저는 지금 정도에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그런 텐베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실펌과 스칼렛을 합친 그 실펌 X라는 제품이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미국 쪽 매출이 찍히기 시작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피부 미용기기는 선진국형 산업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많이 쓰신다면서요. 아까 그렇죠. 예. 비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개적으로 안 쓴 척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되게 그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 MS가 35% 정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어떤 이제 리오프닝도 사실은 보면 선진국들이 먼저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봐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관련된 섹터를 볼 때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그다음 뭐 클래시스 정해져 있어요. 하이로닉은 원래는 클래시스 경쟁자였고 갑자기 치고 나온 그룹들이 이제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이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저는 가장 베이직하게 좋다라고 보고 좀 강력한 무언가를 원한다면 비율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희 씨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 잘난 주식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로 일단 꼽히고 있어요. 일단 네. 수주 모멘텀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좀 잘난 주식의 면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러시아 이슈가 딱 터지고 나서 뭐 회사 이름 뒤에 석유자 붙인 애들이 막 날아다녔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혜주로 실제로 보느냐 아니면 테마주로 보느냐는 나중에 봤을 때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얘네들은 실적으로 연결될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인 거죠.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결국은 다 내려오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유가 거고. 떨어지면 내려오겠죠. 네, 그렇죠. 유가 떨어지면 강력하게 내려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수혜주는 안 그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 게 유가가 지금 오늘 아침에 130불까지도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WTI가 브렌트유는 139까지 그렇죠.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러시아 이슈가 잠잠해져서 유가가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과연 100불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좀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거고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게 러시아 이슈 이후에 어떤 이제 서방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그 노드스트림 2도 이제 폐쇄를 하고 네. 결국 에너지는 쓰긴 써야 되는데 유가는 부족하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쓰기 위한 비용은 늘어나고 그런 거죠. 뭐 이란 핵합의가 그나마 좀 버팀목이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약간 또 노이즈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아까 오해 보니까 뭐 리비아에서도 또 유가 생산을 좀 줄인다. 뭐 30만 배를 줄인다. 이런 또 뉴스가 오후장에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요인들을 봤을 때는 유가가 이제 러시아 이슈가 꺾이게 되면 당연히 일정 부분 빠지겠지만 하이 레벨을 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관련된 수혜주들은 아마 이제 러시아 이슈가 좀 피크를 치면 한번 빠지겠죠. 근데 거기서 진짜 수혜주와 소위 테마주가 갈릴 거고 진짜 수혜주는 지속적인 좀 우상향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련돼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우리가 원래 이제 유가와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이제 유가라는 매크로 변수를 볼 때는 뭐 유가가 올랐을 때 수혜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보는 수혜주가 조선 그리고 뭐 건설 그리고 네, 점유 플랜트 쪽. 예, 이런 쪽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건설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뭐 다른 건설사들은 국내 내수의 어떤 주택 경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는 이제 플랜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중동 국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 구매력이 있는 NOC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 NOC들의 구매력 자체가 올라가니까 글로벌 EPC 시장 자체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직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원래 이제 건설사나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 수주 목표가 나오고 조선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주 목표를 얼마큼 채우느냐가 주가에 굉장히 민감한 척도로 작용을 하는데 이 회사의 올해 수주 목표가 제가 알기로 한 8조 정도 현재 되고 있고 지금 4분기에 일회성 요인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가이던스보다 3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수주 목표치를 올해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이 논리가 작년에도 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클리컬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던 그 시절에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때도 유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업종에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속되는 와중에 사실 HMM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거 다시 올해 가죠.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한 섹터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건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해운주였고 지금 최근에는 건설주도 부각이 되고 있고 건설주는 또 정책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유가가 오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또 강하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 올라갔을 때는 막연하게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여기에 대한 숫자가 이제 올해 찍히기 시작을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뭐 20% 넘게 하루에도 가는 모습이 있었고 또 HMM도 두 자릿수 급등이 보였었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플랜트 쪽은 뭐 급등이다라는 건 보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이 삼성 엔지니어링 차례일까요? 그 앞서서 뭐 대우조선해양이 막 20%씩 올라가고 뭐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노드스트림 2 얘기 나오면서 LNG선에 대한 그런 사용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붙기 시작을 한 거고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러시아 전쟁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네. 직접적으로는 유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러시아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러시아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주가가 그러니까 해주는 찐수혜주로 올라간 거다. 예, 유가 테마가 수혜주로 아니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앞서 뭐 조선주도 저는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봐요. 근데 뭐 하루에 뭐 20%씩 올라가고 이랬던 부분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가 몰아지면서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기관이랑 외국인의 그 러브콜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주가 숫자로도 찍힐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좀 이 종목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 뭐 맞추긴 힘든 문제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장이 되게 어려워요. 네. 지금 보면 오늘도 많이 빠졌고 금요일도 많이 빠졌고 네.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목요일까지만 딱 분위기가 좋았죠. 예, 괜찮았어요. 네. 금요일 하고 이틀 딱 빠지니까 지금 또 뭐 중매 만에 오늘은 이러고 정말 있는데 너무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 주가 또 굉장히 여러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계속 좀 이번 주까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네. 그 와중에 어찌됐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몇몇 섹터는요 조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뭐 한국가스공사도 사실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네. 엔터주들도 보면요 요즘 잘 안 빠져요 또 오늘도 뭐 맞아요. 장중에 엔터 잘 가죠. 콘텐츠 뭐 쪽. 1% 네. 빠지느니 마느니 하다가 플러스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드라마 제작사들은 오늘 다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요즘 장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장이 또 변동성이 크니까 좀 빠지면서 해야지라고 하면 안 빠집니다. 잘.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오늘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에서 따라붙기는 이제는 좀 부담은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유가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한번 피크를 칠 것 같거든요. 얼마까지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200 가나요? 200? 200이요? 140? 아유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140 사실 140, 보고 140.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주중반에 이제 네. 고점을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고점을 찍으면 하루 이틀 조정은 진짜 세게 또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때 또 이런 주식들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를 한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약간은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 때인 것 네. 같기는 합니다. 예. 네. 아까 잠시 한국가스공사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일단 국제유가 뭐 1달러 상승하면 한국가스공사에 7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매출 증가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작년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좀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유해 종목들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스비 받고 전기료 받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그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에 원래는 굉장히 민감한 섹터인데 작년부터 패러다임이 조금씩은 바뀐 게 이제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서 네. 사실은 가스공사도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에요. 네. 거기 플러스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유가가 1불 올라갈 때마다 얼만큼씩 캐시로 꽂힌다 이런 개념이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전형적인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당연히 뭐 유가 상승 때문에 실적으로 꽂힐 수 있는 부분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건 제가 볼 땐 수소라고 보고 있는 게 수소요? 이 회사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라인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풍력, 태양광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제 수소가 이제 뜨거웠다가 수소는 우리가 수소차나 네. 뭐 수소 경제나 두 가지로 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경제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풍력과 태양광도 유럽에서 많이 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기존의 고전적인 그 에너지원들을 전부 대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 비용의 문제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수소는 더 나중에 일이기는 해요. 더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 굉장히 고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가스공사 같은 이러한 회사들도 이제 그쪽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사실 이 회사에는 같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있기는 있고 수소도 뭐 있긴 있고 하지만 아직 조금 멀기도 했고 지금 약간 테마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는 조금 버겁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유가가 좀 내려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네. 그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저는 포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가스공사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갈 일단 수는 있지만 이번 주에 지금은 피크를 아니다. 친다면 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피크 치고 하루 이틀 조정받을 때 네. 한번 잘 볼 필요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빨리 좀 고점 찍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 리스크가 너무 많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저희 너튜브 방송으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댓글들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디 진서님, 손앵커님 의상은 장대 양봉인데 시장은 유유하셨어요. 그러게요. 장대 그러니까 양봉. 오늘 시장과는 네. 다른 흐름. 제가 여러분들 바람이 위해서 맨날 있어요. 빨간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매일 네. 네, 앞으로 기대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지민님, 못주에 있는 애들 잘 보면 오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못생긴 주식, 못난 주식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에 잘 가는 네. 그런 지금 저희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생각하고. 소개한 거 좀 잘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따 못난 주식 토크 나눠볼 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디 바장님, 오펙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증산은 안 할 것 같죠?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이사님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답변 들어볼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할지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네. 증산 같은 경우가 일단은 오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선제적으로 미국이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증산을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공급을 그렇게 늘려서 이 유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보다 변수 자체가 외부 변수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증산으로 대응을 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좀 그 $100 정도 이상의 그러한 추세적인 흐름은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외부 변수가 최종적으로 뭐 제거라든지 이게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유가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너튜브 소개를 해주셨지만 유현진이 이 그녀들의 종목 콕도 시청자분들의 애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러분 투자자들, 불렀죠? 네, 아름다운 투자자들의 투자자들. 아름다운 종목이라고 해서 미주라고 저희가 한번 정해봤는데 저희 한번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미주야.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녀들의 알겠습니다. 종목국도 미주 여러분 오늘의 네. 잘주, 못주에 대한 의견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못주 토크에 우리 미주들의 잘주 또 못주도 함께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미주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잘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또 어떤 예뻐질 수 있는 못주들이 있는지 못주 저와 함께 만나러 떠나보시죠.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전열, 재정비, 올해 다양한 신성장 사업을 계획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아쉽게도 아직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죠. 10만 원을 오늘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위메이드, 미래 주가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위메이드에 이은 못주 두 번째 종목 기아입니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현대차, 기아차 모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연일 저가 매수로 평단 낮추기에 나서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과 매수 여부를 지켜봐야 할 때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 아래. 어디를 보면서 다가가야 할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 다음 종목은 3천당 제약입니다. 새 카드가 필요하다. 작년 상장 이후 첫 적자 전환을 한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R&D 개발 비용 증가 등 실적 악화 요소들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확실한 반전을 위한 모멘텀 과연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못주는 하이브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신규 사업 확대도 긍정적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반전이 없는 모습인데요. 다가오는 10일에는 BTS의 콘서트에서 큰 함성이 들려올 텐데 이 외침이 언제쯤 고요한 주가를 깨울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못난 주식들 뒤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저희 함께 통난으로 떠나보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못주를 짚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못주가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혹시 카지노 하시는 분 계신가요? 카지노 좋아하시는 분? 지금 당황하셨어요. 질문이 조금 네, 바로 강원랜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랜드부터 짧게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가볼까 하는데 혹시 강원랜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못 없어요. 가봤어요. 혹시 저만 가봤나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강원랜드는 원래 내국인이 갈 갈 수 수 있는 있어요. 곳이에요. 네. 아, 가보셨어요,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저 강원랜드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아, 근데 왜 손을 왜 안 드세요? 네. 되게 교수님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아, 가보셨어요? 정말요? 근데 이걸 못난 주식으로 뽑아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 프로 한번 봤었어요, 또 집에서. 아, 근데 네네. 일단 이 못난 주식이란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바꿀까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주세요. 취지를 듣기로는 네. 못난 주식이 오늘은 빠졌지만 이제 잘 갈 수 있는 게 못난 예뻐질 수 있는 주식이라면서요. 주식. 네. 근데 이름만 들으면 진짜 못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그거는 뭐 저평가 주식 이상하다. 그 피디님이 이제 못- 해보실 일인 것 같고요. 못났을까 주식? 어찌됐든 제가 이제 네. 강원랜드를 뽑은 게 네.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질 때 이제 쭉 종목들을 돌려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한 게 장이 결국은 돌아설 때 뭐가 셀지를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리오프닝인데 네. 뭐 앞서 에스테틱도 나왔지만 리오프닝에서는 제가 기저효과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기저효과가 대표적으로 발휘가 되는 게 여행이나 카지노. 네. 그래서 여행 카지노 종목들을 쭉 차트를 보니까 네. 다들 비슷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오프닝이 되면 사실 여행을 먼저 가지 카지노를 먼저 가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일단 그런 게 있죠. 강원랜드는 일단 내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뭐 이번 주부터 11시 맞죠? 맞아요. 11시까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도 늘어나고 뭐 인원수도 이제 좀 늘어나겠죠. 완화되었죠. 예. 이런 식으로 완화 구조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내수 쪽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눈에 먼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에스테틱도 사실은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에스테틱이라는 게. 근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예, 그 중독되신 분들은 합니다 다. 근데 카지노도 마찬가지. 아니 카지노 안 한다고 너무 우리 쳐다보면서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중독되신 분이 예. 이쪽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저도 요새 에스테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네네. 어찌됐든 이제 카지노도 마찬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비가 살아나면 사치품이 먼저 올라갈 거다. 근데 카지노도 저는 그런 류의 이제 소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행 카지노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행하면 여행 카지노 항공이거든요 원래. 네. 네. 근데 항공은 유가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잘안 있어가지고 가죠. 제가 안 보고 있을 뿐이고 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행사들 그리고 카지노 회사들이 전부 지금 괜찮은 위치에 있더라. 그래서 딱 요 컨셉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대표 주인 일단 강원랜드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강원랜드가 이제 뭐 파라다이스를 우리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파라다이스보다 주가 움직임이 좀 안정적인 성향이라서 지금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더 안정적인 그리고 내수의 어떤 완화 기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강원랜드를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까지는 좀 손실이었잖아요. 예, 그 그렇죠. 적자였죠. 예, 예, 예. 일단 거래도가 좀 완화되면서 손실폭이 줄긴 했지만 네. 이제 일상 회복이 정말 이제 다 100% 됐다 네, 했을 네. 때 어느 정도 좀 이익이 올라와 줄까? 그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일상이 되면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심리가 솔직히 지금 풀어놔도 여행 갈까요, 과연? 해외로? 가기가 좀 무섭지 않아요? 네, 좀 일단 내가 먼저 갈 수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람들 심리는 다 비슷해요. 누가 먼저 선발대가 나타나줘야 네. 약간 따라가려는 심리가 분명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기조적인 건 맞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솔직히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제가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증권사 다녔었어요. 네. 근데
증권사 다닐 때마다 1년에 한 5번씩은 꼬박꼬박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직장인들이 제일 잘 가요. 직장인들이 원래 잘 갑니다. 휴가도 잘 주니까. 근데 제가 솔직히 지금 휴가가 아예 없는데 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여행에 대한 붐이 굉장히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이연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을 하면 펜트업 효과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네. 이게 한번 물꼬가 트기 시작을 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을 겁니다. 이연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을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이냐. 저는 이전 수준을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분기들이 분명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마지막 고비를 지나는 중 그리고 필요한 건 시간뿐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좋은 제목이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원래 네. 처음에는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 이러면서 네. 그 워딩이 계속 나오다가 델타 변이 나왔고 맞아. 그다음 위드 코로나를 할 거다 이러다가 이제 오미크론 나오고 네.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을 할 거다 엔데믹이다 뭐 이렇게 기다리시는 나오잖아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차라리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또 뭐가 나와요. 그럼 또 꺾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뭐 결국은 이제 엔데믹으로 안 갈까요? 또 뭐 아니다. 또 키워드가 또 나오겠죠. 무슨 키워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국 코로나 종식의 키워드가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시간 싸움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전 조금 경우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주가 움직임에서 전 다르다라고 이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주들 특히나 색조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미. 클리오나 뭐 아이패밀리 SC나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두 번의 이제 그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던 기술적으로 보면 그 라인들을 다 돌파가 됐거든요. 지금 그 다음 주자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행 카지노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에스테틱은 그거랑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에스테틱이나 엔터는 그냥 우상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확실히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번에 될 건지 말지는 솔직히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맞아요. 지금 뭐 푸틴의 네. 마음도 모르는데. 저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이제 파라다이스 언급하셨고 또 이 강원랜드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롯데 관광 개발이 오히려 제주도에 있고 또 리조트랑 같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또 이렇게 밀려오면은 마카오에 대한 규제라던가 이런 데 반사 이익도 더해서 여행이 시작될 때 롯데 관광 개발 좀 더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검토를 사실 해보긴 했었는데 네네. 이제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재무가 조금 안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리오프닝에서 딱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같은 것들을 봐서 재무적으로 좀 불안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주주들에게 불리한 어떤 이벤트들이 악재가 나올 수가 나오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고 긍정적인 자금 조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모르니까 굳이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아는 쪽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롯데관광개발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은 배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지금 강원랜드가 조금 더 탄탄한 조금 정도가 아니라 강원랜드는 많이? 압도적인 압도적으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즉 강원랜드는 사실 시총도 5조가 넘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기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이면서 맞아요. 네, 굉장히 뭐 그런 기업이고 네. 파라다이스는 그 호텔 쪽이 괜찮아요. 파라다이스 네네네. 시티. 뭐 그죠.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봤어요? 인천에도 있고. 가보셨어요? 좋더라고요. 가보신 분? 거긴 저도 오! 가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이사님 잘 나가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시티가 저는 뭐 그런 뭐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어디에 나와가지고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와서 뭐 거기도 그렇고 거기요. 빅뱅이 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나요? 아, 그런가요? 네. 빅뱅이요. GD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요. 네. 예, 여하튼 그래서 이제 거기 쪽 매출이 괜찮아요 지금 거기 매출이 시장이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잘 찍히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 파라다이스가 유상증자 공시가 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상증자라는 단어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네.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페이크인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종속회사 유상증자인데 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유상증자라는 단어의 반응을 과민하게 하고 우리나라 유상증자 아주 싫어하죠. 바로 다음날 또 반등을 또 세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흐름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파라다이스도 제가 볼 때는 이연해 놓은 현금들이 많아가지고요. 잉여 현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재무 리스크는 없고 그나마 롯데관광은 조금 약간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GKL도 있는데 GKL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사님은 그럼 이 카지노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되는 기업이 있냐 없냐 그게 키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내국인 카지노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워낙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대감이 낮은 부분이 이제 높아지는 그러한 단계에서 선행으로 주가가 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주가의 본질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실적을 논외로 하더라도 바스켓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모주로 하이브를 이사님이 가져오셨어요. 네네. 네, 고요 속의 제가, 외침이래요. 네, 개인적으로 하이브를 굉장히 응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모주로 가져오셨어요? 이게 리오프닝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이 아니죠. 뭐 더 큰 그러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공급하는 게 우리나라가 있고 예전에 뭐 물론 중국 시장에서 강했던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그런 게 있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탑이 아닌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더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네. 글로벌 탑이 아닌 상황이죠. 근데 엔터는 우리가 탑이다. 엔터는 글로벌 탑인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그 업종이나 여기에서 없던 게 생겨났고 네. 그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발현이 되는 시기에서 시장의 주가 캡 자체는 국내에 국한돼 있으면은 저희가 캡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 정도면 뭐 30% 정도 상승 가능하겠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탑으로 섰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그 시장의 캡 자체가 열려 있거든요. 외국인 자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할 때 바라볼 때 글로벌에서 탑이 있는 기업들을 편하게 또 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엔터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이 한 15%, 나머지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가 미국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이나 이쪽으로. 그러한 시장을 하이브가 먼저 우리나라 선점했나요? 기업들 중에서는 선점을 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BTS의 힘이 대단하죠, 사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업계 그 탑픽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브를. 근데 47만 원까지 목표가는 보더라고요. 목표가 그러니까요. 60만 원일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그럴 때도 있었죠. 지금 하향돼서 40만 원대. 네. 맞아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시원하진 않거든요. 다른 뭐 SM이나 JYP와 비교해가지고 하이브는 어떤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엔터적인 면에서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점, BTS를 가지고 네.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또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측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뭐 콘서트 개최를 했을 때 수익이 뭐 50만 원이었다. 예를 들면 5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온오프라인 콘서트를 했을 때가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수익이 비교해 봤을 때 한 2배 정도가 더 뛰어든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실적적인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는 요인으로 삼을 수 있고 근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BTS 좋은 거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없었던 온라인 콘서트까지 더해져서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기대는 더 큰 게 있어야지 상승을 할 요인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뭐 콘서트가 더 열리든지 여기에 대해서 캡은 저희가 실적은 어차피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MD 사업이 플러스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NFT 사업에서 본격적인 개화가 이루어진다든지 그 부분에서 이제 주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NFT가 되게 좀 다음에 그럼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그 이제 BTS가 킬러 콘텐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이다. 우리는 그냥 엔터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버스 쪽으로는 얼마나 지금 찍히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BTS가 킬러 콘텐츠지만 이 이후에 나올 킬러 콘텐츠인 또 새로운 신인이 누가 맞아요.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세븐틴 같은 경우도 세븐틴. 있고 지코가 여기 소속사로 저는 누구요? 알고 있거든요. 지코. 지코. 예, 예. 어. 뭐 그런 요인도 있고
아무래도 수익자 왜 대표님 아니, 왜 왜 웃으세요? 직구 모르세요? 알죠? 아시죠? 그 네. 뭐죠? 그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춤추는 것도 유행했었잖아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웃으시길래 모르시는 줄 알고. 그렇다 보니 뭐 저희가 회사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보이그룹이 수익이 일단은 좋아요? 좋다 보니 보이그룹이 좋고. 일단 여기에서 걸그룹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아. 있는 면이 있고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또 BTS 소속사와 연관된 쪽으로 맞아요. 네. 들어와서 좀 유닛으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내고 네. 이제 새로운 보이그룹 뭐 세븐틴한테 또 기대를 조금 더 해보면서 아. 이제 그런 점을 삼는 것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생각하기보다 네. 사용하는 인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얼마나 같아요. 되나요? 630만 명 정도 630만 되거든요. 명. 많네요, 엄청. 네네.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매출이 얼마로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해서 숫자는 발라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뭐 인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출의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 보니 저희가 위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플랫폼 쪽으로 인식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기폭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해외 쪽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플랫폼 기반의 요소가 없거든요, 아직. 그렇다 보니 이 구성을 그 하이브에서 미국 시장에서 잘 이렇게 버무려서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현재까지 해왔던 그 사업의 진행 단계라든지 잘 해왔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잘 해낼 것 같습니다. 네. BTS가 또 이렇게 컸으니까 네. 네, 향후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두 분이 계속 가져오신 이 모주 종목을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진이랑 유니 씨는 봤을 때 강원랜드가 더 낫나, 하이브가 더 낫나 투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하이브요. 하이브요? 아 네. 그렇지. 그러면 현희 유니 씨는요? 저는 강원랜드 하겠습니다. 아, 저 뽑아야 되죠. 네. 먼저 여쭤볼게요. 뭐 뽑으실 거예요? 저의 네, 오늘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하이브다 강원랜드다. 각자 하이브죠. 가져오신 종목 하이브. 있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강원랜드도 강원랜드로? 좋지만 네. 아, 좋지만. 하이브가 좋고 그다음에 아미의 기운이 저한테도 닿아서 아미. 더 화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강원랜드는 이제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빵. 항상. 네. 그리고 저는 하이브보다는 JYP나 YG가 좋은 게 네. 이게 남자 아이돌이 수익성은 좋아요. 근데 네. 군대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하이브가 원래 상장하기 전에 그 뒤에 후계자라고 해야 되나? 이 그룹을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2세대, 3세대. 네, 회사들도 막 인수하고 막 이랬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게 참 특이한 게 다른 그 기획사들은 보면은 계속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들 계속 나오고 맞아요. 네. 다 히트 치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상하게 하이브는 그건 좀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저는 이제 SM이나 뭐 JYP나 뭐 YG나 이러한 쪽은 여성 그룹들 요즘 나온 여성 그룹들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SM 이제 나오는 종목 아니 뭐 SM은 뭐 에스파 이미 그죠, 난리 에스파. 났잖아요. 그쵸. 네, 이미 난리 났고. 제가 그래서 이 그만하려고 두 개 다 꼽고 싶지 않고 저는 그 엔터로 SM SM. 아니면 YG 그리고 그 롯데 관광개발에 지금 약간 실적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다 좀 기대를 걸어보는 걸로 우리 할게요. 유니 씨 주간이 굉장히 좀 지금 다 뚜렷하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군요. 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희 씨 유튜브에 좀 올라오는 게 맞나요? 너튜브.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너튜브로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많은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아이디 밈성님이 주식은 못날 때 사서 잘 날 때 팔아야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역시 지금 저희가 못난 주식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 진짜 좀 유익 있게 보면은 다음 주나 뭐 이번 주라도 갈 수 조금 있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사지 저는 말고. 네. 콘텐츠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레몬레인이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한 10% 넘게 가지 않았나요?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엔터도 다 갈 거고 저는 사실 이제 게임이랑 NFT도 죽지는 않았다라는 오늘 생각인데 프로비스 좋았어요. 네, 프로비스. 프로비스도 빨간불이더라고요. 시총 맞아요. 상위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언제쯤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지 이것도 엔터가 대장이 되면서 시작할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뭐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모든 이런 전반적인 섹터가 정리가 되면서 좀 가는 부분들은 일단 시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황이 아직은 좀 혼돈의 시장이잖아요. 이번 주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변곡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여요. 그래서 네. 이번 주 한번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 투자라는 게 지금보다는 이제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나중에 말씀해주신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신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 한 주가 이번 주다. 그래서 네. 장 빠진다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네. 힘들 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미주분들 이 너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4시부터 5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 그리고 이송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인이 보이는 종목수다 그녀들의 콕톡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내일도 또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희 씨와 진희 씨와 그리고 주 코치님들 항상 여러분들 미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4시부터 5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 그리고 주식 코치님들의 활약 기대해 주십시오. 돈이 보이는 종목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 유현진과 함께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종목 콕! 종목 톡! 안녕히 계세요.